일단 맨시티가 오늘 2대0 나폴리를 홈으로 초대해서 기분 좋은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아스날전 이전에 사실 간격이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시티가 뭔가 힘을 좀 덜 쓰고 이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또 그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는 누가 좋았냐? 일단 포도 듀오가 좋았습니다. 포도 듀오가 포든과 도쿠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포도 듀오가 실력이 거의 포도 농장급이었다. 그 정도로 알찬 실력을 보여줬고요. 먼저 포든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든이 23, 24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 하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때 잘했던 게 뭐냐? 바로 포켓 공간에서 공 받아주고 거기서 풀어주고 거기서 슈팅각 만들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이라는 건 이제 상대 수비가 예를 들어 두 줄이면 그 두 줄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을 잡고 뭐 전진시키고 이런 것들인데, 포든이 오늘 경기에서 처음에 슈팅하는 장면에서도 포켓 공간 쪽에서 공을 잡으면서 바로 골대 쪽을 보면서 돌았죠. 그 다음에 뭐 슈팅 만드는 것들도 있었고, 저는 결국에는 포든의 폼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려면 그 포켓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거기서 뭐 도는 속도도 빨랐고 거기서 공격을 전개하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슈팅까지 만드는데도 시간이 적게 소모돼서 확실히 일단 포든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맨유전에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력 자체도 올라온 느낌이 있고요. 포든이 24, 25 때는 조금 또 올라오려고 하면 다시 또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은 2경기 연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든이 오늘 경기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죠. 일단 게임을 가장 편하게 만든 퇴장 장면에서 홀란드에게 패스를 줬던 게 또 포든이기 때문에 포든이 그냥 경기 전체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첫 골의 어시스트도 포든이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포든이 공격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 전술에 대해서 조금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시티가 이번 시즌 들어서 좋은 게임에서는 공통점이 뭐였냐면 롱볼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맨유전에서도 롱볼로 좀 재미를 많이 봤었고 울버햄튼전에서도 롱볼로 꽤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도 롱볼에서 어떤 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티가 이제 혼란 쪽으로 롱볼을 타겟팅해서 줬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세컨볼이 떨어졌는데 그 공을 포든이 챙긴 다음에 포든이 공간 쪽에다가 싸움을 시켜줬죠. 그리고 거기서는 홀란드의 놀라운 가속력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홀란드는 저렇게 작은 공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속력과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저런 싸움을 시켜주면은 그런 싸움에 되게 특화된 자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홀란드의 순간 가속이 결국에는 퇴장을 이끌어냈고, 이 퇴장이 되면서 경기가 되게 쉽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티 상대로 퇴장을 당했다? 이거는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티가 또 지공으로 눌러놓고 플레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는 상황에서 상대는 일단 수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박스 안에 뭐 많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역습 나가기 위해서 앞에다가 자원을 빼놓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공을 뺏고 나서 일단 앞으로 걷어내도 우리 선수가 받아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공 뺏고 걷어내도 또 수비, 공 뺏고 걷어내도 또 수비. 마치 나폴리 선수들은 오늘 90분짜리 수비 훈련을 한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전반전에 빠르게 나왔던 퇴장이 되게 의미가 컸던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도쿠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쿠는 뭐 약간 아자르 느낌이 나는 득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맨더비에서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지고요. 일단 자신감이 확실히 차 있습니다. 루크쇼 그렇게 제치면서 포든의 골 도운 것도 있고, 또 그날 경기력 자체가 되게 좋았잖아요. 간결함도 늘어나기도 했고. 근데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쿠가 또 득점 만들어냈는데, 그 득점 만들어내는 장면에서 이지선 다 걸면서 앞쪽으로 전진하고, 그 전진한 상황에서는 뭐
미친 듯한 순간 속도? 그렇게 꺾어서 쳐놓는다고 해서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도쿠가 확실히 미친 듯한 순간 속도로 또 다리 사이 잘 노리면서 마지막은 뭐 패스 같은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쿠가 공 잡으면 기본적으로 도쿠한테 2명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또 시티가 전술을 쉽게 풀어가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티 전술이라는 게 이 한쪽에 상대 수비수들을 몰아놓고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랙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려앉은 수비를 깨는 게 시티의 플랜 A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려앉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놨어. 그럼 이걸 뭘로 뚫을 거냐.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윙어의 개인 능력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누가 충족시켜 줄 거냐. 시티가 성적을 낼 때는 그래도 사이드 윙어들이 그런 것들이 좀 좋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레즈 같은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붕괴해주고 또 그릴리시는 주변 선수와 연계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줬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또 윙어들도 아쉬웠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맨더비 때 탄력 받아가지고 도쿠가 확실히 그런 크랙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스날전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아스날이 지금 5경기에서 1실점하고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주 무기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주 무기를 또 깰 수 있는 자원들이 이 포든과 도쿠가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펩이 오라일리 사용한 것도 좀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는 오라일리가 풀백일 때 비로소 자신의 장점들이 더 부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오라일리는 순수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시키기에는 지금 시티의 미드필더들보다 부족한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라일리가 풀백으로 출전했을 때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라일리가 이 사이드백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이 또 좋기도 하고 이제 미드필더에서 많이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박스 안이나 그 주변에서 볼 주고받는 리듬이 이제 몸에 적응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일리가 의외로 세트피스 상황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종종 박스 타격을 잘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이가 있고 헤더나 그런 것들을 맞추는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지난 시즌 플리머스전. 그때 이제 오라일리가 득점을 했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보면은 홀란드가 센터백들의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라일리를 박스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오라일리의 그런 박스 타격 능력들을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사실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난 이후에는 후반전은 오라일리를 더 안쪽으로 집어넣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가 포든과 라인더러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오라일리까지 한 명 더 추가해서 중앙 쪽에서 숫자를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필더로 쓰기에는 조금 다른 형들에 비해서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확실히 풀백으로 쓸 때 이렇게 유틸리티성으로 쓰면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또 수비적으로 뚫리더라도 그바르디올이라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라일리의 장점을 또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저는 시티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전반전에 나폴리가 퇴장을 당하고 나서 많이 내려앉다 보니까 그거를 시티가 어떻게 깨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시티가 지난 시즌에는 중거리를 되게 아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앉아 있고 중거리 각이 나오더라도 그거 때리지 않고 오히려 소유하는 데 좀 집중을 했는데 시티가 롱볼 축구를 하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 이번 시즌은 다이렉트한 것들도 많이 섞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거리 슈팅이 좀 늘어난 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0대0 상황에서 시티 센터백들이 그렇게 중거리를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떨어져 나온 공들도 곧잘 마무리를 해보고 그래서 꼭 그 내려앉은 수비를 시티의 플랜 A만으로 깨지 않으려는 모습이 저는 좋게 느껴졌고요. 그렇게 다이렉트성 플레이가 그런 중거리들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다이렉트성 플레이가 늘어난 게 이번 시즌부터다 보니까 그럼 이번 시즌에 느낄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보면 레인더스 코치가 왔잖아요. 그래서
레인더스 코치가 그런 다이렉트한 것들을 좀 섞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시티의 다이렉트성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공격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좀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후사노프가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했을 때는 좀 수비적인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상대가 한 명 퇴장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풀백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격을 좀 시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근데 살짝 후사노프가 아무래도 이런 공격적인 풀백은 많이 안 해봤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자신한테 공이 왔을 때는 그냥 리턴만 주더라고요. 뭐 본인이 공격적으로 특별히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베실바가 전반에 이렇게 2명 정도 끌고 다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사실 후사노프가 뭐 오버래핑이나 아니면 언더래핑 돌아주면은 베실바가 조금 더 공격 방향을 찾기 쉬워질 때가 생기거든요. 근데 확실히 후사노프는 풀터백 느낌으로 사용하는 선수라서 이런 공격적인 오버래핑, 언더래핑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익숙하지 않아서겠죠? 그래서 좀 그냥 뒤쪽에서 보조하는 느낌으로 좀 있었는데, 만약에 시티가 또 이렇게 몰아쳐야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 사이드백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꼭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사노프가 물론 지금도 자기가 맡은 역할 잘해주고 있지만 이런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성장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든의 첫 골 어시스트 장면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포든이 일단 포켓 공간 점유하는 게 오늘 계속 됐고, 그리고 돌아서는 거, 그 다음에 슈팅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골은 돌자마자 바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했어야 되는데, 와, 혼란이 뛰는 그 모습을 보고 공을 살짝 들어가지고 앞쪽으로 넣어준 그 패스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혔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포든의 폼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그 골 장면에서 홀란드의 헤더 강도, 그것도 미쳤습니다. 사실 자신의 등 뒤쪽에서 날아오는 공이라서,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오는 공이 아니라 등 뒤에서 날아오는 공이라 그런 것들 의외로 강도 조절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강도 조절이 예술이었고, 거기서 첫 골을 만든 게 또 시티가 그 나머지 시간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아스날전에서는 포든, 도쿠, 홀란드 이렇게 3명이 아주 무서운 공격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